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일본의 지원을 받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계약 매춘부로 규정했던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와 그를 후원한 미쓰비시가 본격적인 국제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분노의 물결이 점차 미국에서도 각계의 주류 물결로 번지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까지 나섰기 때문인데요. 심지어는 하버드 대학교의 한인 학생회뿐 아니라 총학생회까지 나섰으며 마크 램지어 교수가 증거로 내민 게임 이론의 거장들조차 전혀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한국뿐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마크 램지어 교수와 미쓰비시의 역사 왜곡 시도가 전면 폭격당하고 있는 상황,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램지어에게 분노한 그룹 첫 번째는 게임 이론 전문가들입니다. 현재 해당 논문의 출간을 검토하는 AR 윈터 교수는 학술지 측의 램지어 교수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답변서를 내놓으며 출간조차 무효가 될 듯한 상황입니다. 윈터 교수는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 대해 이런 믿기 어려운 주장이 맞다는 증거가 논문에 단 하나도 없다며 결론을 내는데도 기초적인 문제가 있다고 팩트 폭행을 날렸는데요. 마크 램지어 교수는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라고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사용한 게임 이론에 대해 위안부 해석에 대체 게임 이론이 왜 필요하냐며 어이없다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학술지 출간 검토를 한 AR 윈터 교수의 말대로 전세계 게임 이론의 대가들 역시 게임 이론은 램지어 교수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전혀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들고 일어난 상황인데요. 게임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밀그럼 스탠퍼드 경영대학원 교수와 엘빈 로스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램지어 교수의 역사적 해석이 정당한지는 증거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 게임 이론 모델만으로는 증거가 뒤집힐 수 없다고 말하며 램지어 교수를 비판하는 서명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한 해당 논문을 보고 충격받은 이들은 마치 나치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모습이 연상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2007년 게임 이론 중 구조 설계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에릭 메스킨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는 물론 최근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터키 출신의 경제학자 타이펀 샘메즈 보스턴 컬리지 경제학 교수를 비롯해 게임 이론 분야의 세계적인 학자들 1천여 명이 서명에 합류하며 다 함께 램지어 비판에 나섰습니다. 램지어에 열받은 그룹 두 번째는 하버드 대학교입니다. 하버드대의 한국계 학생회와 학자들로부터 시작된 분노의 물결은 총학생회의 만장일치를 받은 것은 물론 하버드 대학교 출신 학자들에게도 전공 불문, 국적 불문하고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먼저 하버드대 교내신문 하버드 크림슨은 3월 1일 하버드 학부생 총학생회의에서 램지어 교수 규탄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버드대 학부생들은 성명에서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법학, 역사학의 진실성을 약화시켰다 라며 속 시원한 세 가지 요구사항을 내걸었습니다. 첫째, 램지어 교수가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 둘째, 로렌스 버카우 하버드대 총장과 존 매닝 로스쿨 학장이 이 논문과 관련한 유감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 셋째,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채택한 국제학술지, 국제법 경제리뷰에 대해서도 해당 논문의 결함을 인정할 것. 정말 듣기만 해도 똑 부러지는 요구사항입니다. 한편 출신 학자분들 중 한국계가 아닌데도 누구보다 먼저 뜨거운 분노를 보인 학자가 있는데요. 바로 하버드 대학에서 동양학 박사 학위를 받고 브리거맹 대학에서 30년 이상 한국학을 가르쳤던 마크 피터슨 교수입니다. 현재 우물박 개구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마크 피터슨 교수는 2월 17일 코리아넷에 위안부, 다시 한국을 자극하는 일본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는데요. 현재까지도 해당 램지어 사태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언론과 유튜브 등을 통해 애쓰고 있는 마크 피터슨 교수는 칼럼에서도 뼈 때리는 일침을 날린 바 있는데요. 법학자는 전쟁 시의 법적인 문제에 대해 다룰 수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삶과 이미 작고한 위안부 여성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서로 골이 깊어진 두 이웃국가 간의 불신과 증오에 불을 지피는 것이라면 이 논문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라며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문제를 단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폐해를 낳고 있다. 이 논문은 일본에 대한 한국의 오랜 반감, 불신, 증오에 불을 질렀고 다시 한국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고 고발했습니다. 또한 해당 이슈 공론화에 큰 기여를 한 인물로 하버드 로스쿨 석지영 교수와 마이클 최 어바인 캘리포니아대 교수도 있습니다. 석지영 교수는 뉴요커의 램지어 논문 오류에 대한 비판을 기고했고 마이클 최 교수는 램지어 교수 논문 철회 연판장을 시작해 현재까지 약 2천여 명의 경제 교수들의 합류를 받았습니다. 램지어 교수 역시 논리적인 석지영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오류 지적에
끝내 일부 부분에 대한 실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논문 철회를 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아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인데요. 이렇듯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램지어의 모습에 결국 학계뿐 아니라 각국의 대형 언론들까지 열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중국 외교부에서도 일본은 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하라며 책임감 있는 태도로 위안부 문제를 처리하라고 한 것은 물론 북한에서는 역시 분노를 참지 않는 사이다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3.1절 맞이 위안부 다큐멘터리를 방영하며 램지어 교수에 대해 추악한 돈벌레 사이비 학자, 전범기업 후원받은 친일분자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에 국내 네티즌들은 속 시원한 워딩에 기분은 좀 낫다는 반응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반면 다른 언론들은 이것이 왜 문제적인지에 대해 보다 침착하게 고발하는 방식을 취했는데요. 더 디플로맷은 위안부와 학문적 자유에 대해 학문적 자유는 명백한 거짓과 왜곡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라는 헤드라인을 내걸기에 이르렀습니다. 더 디플로맷에서도 마크 램지어 교수의 주장을 대놓고 비판했다가 일각에서 마크 램지어에 대한 옹호가 나오자 오히려 굴하지 않고 마크 램지어의 태평양 전쟁에서 성관계를 위한 계약에 대한 비판에 대한 최근의 공격은 끔찍한 인권 침해에 대한 무감각함과 무시를 드러냅니다. 라며 한 번 더 강력한 소신 발언을 날린 것입니다. 또한 싱가포르 스트레이트 타임즈에서는 일본인 호사카 교수의 소신 발언을 다루기도 했으며 필리핀의 세부데일리 디지털에서도 위안부는 매춘부가 아니다 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시했습니다. 칼럼에서는 위안부를 기꺼이 임금을 받는 성노동자로 묘사하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역사를 다시 쓰고 성노예 피해자를 침묵시키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시도라 지적했고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일본 전쟁군사 성노예의 전체 내러티브를 훼손하려는 얄팍한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며 주로 한국인 희생자들을 언급하지만 짧지만 잔인한 일제점령 과정에서 가장 끔찍한 형태의 군사폭력을 겪은 필리핀에서 일본 전쟁범죄 피해자들에게도 모욕이다 라고 한탄했습니다. 르몽드 역시 역사를 모욕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코네티컷대 역사학과 교수 알렉시스 더든이 국제법 경제리뷰의 램지어 교수의 글을 액면 그대로 읽는 이들에게는 현재 일본의 정치 이념을 지탱하는 주장들이 잘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게재한 짧은 반박문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UPI 역시 하버드 로스쿨 학생들의 거센 분노를 보도하며 램지어 교수가 미쓰비시의 후원을 받은 사실, 그리고 미쓰비시가 강제징용 기업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에 학계뿐 아니라 영향력 있는 해외 유명인들의 소신 발언도 점차 속출하고 있는데요. 영화 아바타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로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 조 셀다나 또한 일본 정부를 소환하며 돌직구를 날려 화제가 되었죠. 그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최근 기자회견 사진과 성노예 피해를 본 이 생존자는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는 설명을 올리고 사과하라는 글도 덧붙였습니다. 마이크 혼다 전 미국 하원 의원은 2021년 2월 27일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계약에 기반한 매춘 여성이라고 주장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의 논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는 논문의 오류를 인정했지만 논문 자체를 철회하지 않았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하버드 대학교가 일본 기업 미쓰비시로부터 거액의 기부금을 받지 말아야 했다. 그리고 그런 자리를 만들지 말아야 했다. 이제 학생들은 하버드대에 더 이상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지 말라고 요구해야 한다. 라고 비판하면서 백악관의 메일 전화에 일본 정부 공식 사과를 받아내자 라고까지 강력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마크 램지어 교수는 미쓰비시에서 받은 돈이 있으니 바로 주장을 전면 철회할 수는 없는 모양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팩트를 기반으로 논리적으로 추궁에 나서자 자신이 근거로 들었던 사례에 대해 실수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전 세계인들을 분노하게 만든 부분은 일례로 들었던 오사키라는 당시 10살에 불과한 어린 소녀의 사례였는데요. 오사키가 10살이 됐을 때 위안부 모집책이 300엔의 성급금을 제안했다며 오사키는 그 일이 수반하는 것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모집책이 그를 속이려 하지도 않았다는 소녀의 증언을 논문에 인용해 위안부에 대한 계약이 자발적이며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참고 문헌에는 소녀가 이런 종류의 일이라고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우리를 데려왔다. 이게 남녀가 하는 일이란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고 증언한 내용을 일부러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의도적으로 짜깁기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학술지 출간 검토를 하는 윈터 교수 역시 10살 소녀가 해당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부터 어불성설이며
오로지 램지어의 주관적인 해석일 뿐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램지어 교수가 윤리적인 양심이 있다면 하루빨리 잘못을 시인하기를, 그리고 가슴 아픈 역사와 진실을 왜곡한 것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이 따르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